네, 오정근 자유상연구원과 바른청년연합의 북한서트 좌파 정권은 왜 국정원을 무력화했는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좋은 책입니다. 전반부 발제에 의해서 후반부 4장서부터 7장 맺은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1절 국정원장이 된 것입니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되었는데요. 세상에 75세 늦은 나이에 국정원장이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당시 2000년도에 말레이시아 대설교수를 울산대학교에서 초빙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공직에 떠났다가 18년 만에 이렇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적으로는 전혀 인내했었다. 대선 캠프에도 간 적이 없었다. 그런데 기적처럼 국정원장이 되었는데 그 기적이 세상에 적폐 청산으로 몰려서 감옥살이로 갈 줄은 꿈에도 몰랐다. 운명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제 국정원장의 소명은 북한과의 마지막 배틀이다. 18년 만에 국정원 떠나지 돌아왔는데 북한이 테러로, 그러니까 이게 취임사에 최덕근 직원 안 된다. 러시아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북한을 주적으로 타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취임사에서. 이것은 왜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는 이 개념이 다 헝클어졌어요. 그 시절 국방부는 북한 주적이라고 못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도 주 타깃을 표현을 못했어요. 근데 이병호 국정원장이 다시 북한을 주 타깃으로 했다. 이건 참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저자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3절 부임 직후에 찾아온 일본 내각 정보조사. 일본에서는 국정원이라는 게 있지 않고 서로 이제 흩어져 있는데 내각 정보조사, 줄여서 내조시라고 그러는데 일본의 정보는 경찰, 공안청, 외무성, 방위성 각 분야에 흩어져요. 각 분야에 흩어져 있는데 내조선 이렇게 총괄을 하고 있는데 이 일본 공무원들이 참 아주 발빠르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면담 요청이 왔다. 그리고 기타무라 실장은 야당 때 내각 내조실장 했는데 후에 아베 정권에도 내조실장 하더라. 일본이라고 한 나라는 전문가로 일본의 장인 우대 정신이 일본 인사 시스템에도 돋보인다. 일본이 그냥 선진국이 아니죠.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겠습니다. 4절 미국 CIA의 존 브레넌 부장이 예방을 했다. CIA 세상에 CIA가 이렇게 왔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이지 이렇게 열심히 잘한 국정원장도 이렇게 거기 가두고 다니 이게 참 북한의 장성택도 법이 처음 판결을 받아 처음 됐다. 그러나 누구도 장성택이 정당한 법의 심판으로 보지 않는다. 정치적 처형을 위해 가지고 또 고사포로 쏴주고 있다는 게 고사포로. 그런데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선진문명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난 것입니다. 문재인 시절에 법치가 완전히 망가진 얼마나 쪽팔린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이 있겠습니까? 부끄럽다. 5절 미 국가정보국장 제임스 클래퍼하고는 상당히 친구 있게 하면서 했는데 클래퍼 국장은 미국 정찰 위성 정보는 우리 국정원과 공유하는 협력도 획기적으로 했다. 또 미국은요 정부기관 17개입니다. 17개. CIA, FBI, NSA, DI 이거를 다 총괄하는 또 부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병호 국정원장은 클래퍼에게 우리나라 보고 훈장 통일장을 줬고 클래퍼 국장은 또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이렇게 이병호 원장하고의 유대가 됐다. 다음 6절은 마이크 폼페이오 부장 지냈습니다. 아주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뭐였죠? 폼페이오를 초대하면서 국정본부 청사에서 아무래도 이게 인사 말씀 내지는 건배사인데 한국 최고의 백포도주의 마주왕, 미국산 최고 적포도주의 나파밸리 오피스, 그다음 발렌타인 30년 하면서 이렇게 양국 최고의 와인과 위스키를 준비한 것은 양 기관 간의 우정이 최고 수주집을 자축하는 겁니다. 이렇게 멋진 스피치 이거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건배사로 하더라도 이런 거는 참 했으면 좋겠고 위스키를 좋아하지 않는 분도 최소한 한 잔씩 빠짐없이 마시기를 바란다. 왜? 폼페이오 부장이 위스키 별로 안 마신대요. 그래서 폼페이오를 이제 이렇게 중심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날 한 잔을 마셨다. 그러면서 폼페이오도 이거 말이지 좋은 건배사였다.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 폼페이오에게는 부부 초성화를 선물했는데 탈북 화가가 그린 초성화인데 아주 김정일 가족 초성화를 했던 북한 일로 화가였죠. 그러니까 폼페이오 부장은 조지 태닝 메달을 선물을 했고 이렇게 미국 정보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의미가 있다. 7절 미 중국이 대북 정부 역량을 경험했다. 중국 출장에 가서 했는데 북한 인민무력부장 북한의 국방부 장관격인 현영철이 처형당했다는 정보가 있었는데 과연 중국이 알 것인가 했는데 중국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중국이 좀 뭔가 있다 하는 게 나중에야. 그런데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있던 걸 알게 됐다. 현영철이
북한 인민부조정을 왜 처형을 다 했는가? 김정은에 대해서 불만. 김정은이가 장성급 군 간부들에게 백두산 행군 조깅시키고 구보시키고 수행대시키고 그랬던 것이죠. 8절 중국 패권식 대국주의의 민낯. 사드 배치 전까지는 참 좋았는데 사드 배치 때문에 이렇게 돼. 그래서 이게 이 사드 문제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소원하게 만들었지만은 그 속마음에 한국을 마음대로 다루겠다는 중국이 패권주의가 그림자가 있었다.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 말할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나 이게 우리를 무시한 겁니까? 이런 인식이 아직도 중국 지도층의 진짜 속마음의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목리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중국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태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상호 존중이 확보돼야 된다. 9절 러시아와의 정보협력. 프리마코프 러시아 정보부장인데 아주 전설적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병호 원장하고 아주 잘해서 러시아의 관계는 중시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국정원은 러시아 정보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지속적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10절 북한 남북 정상회담에 관심을 보이다. 이 대북 확성기는 김정은이 아킬레스건인데 이들이 전방적인 준전사들 만들어 놓고서는 그냥 확성기 틀지 말아달라고. 근데 이 회담을 해줘. 목함지뢰 때문에 했는데 이쪽에서는 은근히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했던 것이죠. 관심을 안 가지니까 왜 안 가느냐는 식으로 그랬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주면서 이 모든 것이 김정은이 수시로 벼랑 끝 전설 이 과정을 우리는 국정원은 놓쳐서는 안 되더라. 11절 엘리트 정보요원이 극단적. 야 이거 참 슬픈 일이죠. 정말 슬픈 일이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왜? 해킹 탐사라고 해서 이탈리아 이게 그 도청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대한민국 국정만 한 게 아니고 다 나라 정보기관들은 샀는데 이걸 샀다고 위키 폭로하니까 야당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왜 민간이 사찰했느니 뭐 했느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직원이 그냥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이병호 원장은 논란 사실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 직원은 그의 딸이 명문 사관학교 입학, 컴퓨터 기술자였고 참 그 컴퓨터 전문가 그 직원 때문에 큰 자부심이 있었는데 소형 마트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서 유서 요즘 너무너무 간단했어요. 띄엄띄엄 썼는데 단지 두 줄 유언마저 없는 유서. 저는 정치 개입으로 여기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차장님, 국정원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거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 날 그 연결식을 국정원 강당에서 했는데 이병호 원장이 연결사 이거는요 우리 북한서도 회원님들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시는 우리 독자님들도 꼭 보십시오. 전문을 제가 일부러 다 올렸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눈물이 났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예. 국정원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근거 없이 끈질기게 공격당하는 정보기관은 이 세상에 없다. 대한민국 원 역사상 이병호 원장 이건 최덕근하고 임과장 공교롭게도 두 장례식 모두에 참여한 게 이병호 원장이에요. 국정원의 비극적 역사 사건이 증언자가 되었다. 12절 더불어민주당 테러방지법 조사 경렬 위반됐다.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 세계 각국이 다 있는데 그 야당이 민주당이 반대했죠. 필리버스터로 이 경연대회 누가 국정에 대한 비난을 달하는가. 나라를 지킨 국정원을 그렇게 비난하면 됩니까? 이게 안 보이는 여야가 없이 해야 되는데 테러방지법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정원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돼서 결국 통과됐는데 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감사한다. 13절 중국 소재 유경식당 여정원들의 집단 탈출. 네, 우리는 이거 뉴스 봐서 알고 있습니다. 중국 북한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 거는 이거를 잘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이걸 세상에 민변이라고 변호사 민변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납북설 했다 이게요. 자기네들이 아니고 국정원이 납북한 거다 이게요. 기획 납북. 이 사건도 적폐청산이 조사 대상이 되어 담당자를 곤욕 치렀고 결과적으로 불기소됐지만은 그 자체가 고통. 이병헌이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조사관의 조사를 받았다. 이 문재인 정부 시절은 자유를 찾아 탈출한 사람들을 도운 인도주의적 노력조차 조사 대상이 되는 잔인한 시대였다. 14절 천륜마저 져버린 김정은 독사. 이복형 김정남 말레이시아에서 자동 바이크기에서 비행기표 살려고 하는데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 국적 여성이 와서 얼굴에다가 스프레이 뿌렸는데 그게 독각수였습니다. VX2. 그런데 이 두 여자가 다 석방됐어. 북한으로서 성공한 거. 김정남의 암살은 김정은이 권력자가 스탠딩 오더는 뭐냐? 지속적으로 꼭 죽여라. 언제 경찰 중국은 이 스탠딩 오더의 신령을 죽기 살기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 보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 사건 뒤에 3개월 뒤에 착한 김정은이라고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는 몽상적 더러운 평화가 이기는 정전보다 낫다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같이 삽니까? 정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북한 핵무기 위협을 정시하고 이목적으로 독살하는 패륜을 비롯해 북한 지문이 저지르고 있는 김정은 정의 숱한 만행을 외면하는 것이다. 15절 촛불 시위 우리 사회를 강타한 광기 있으나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촛불 시위 이거 민노총과 정교조가 그 주역이었습니다. 그냥 여성 대통령을 단두대에 얼른 모집하고 이거 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세상에 당시 여당 의원들 일부가 대통령 탄핵 동조했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보면서 당시 한국 주재 외신 클럽 회장을 지킨 마이클 브린 조선일보 칼럼 저도 이걸 봤는데 참 정말 아주 정확하게 지적한 거였습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법이 아닌 야수 짐승이 돼버린 민중이 지배한다. 한국 민중은 부패에다 썩었다. 한국은 민중의 뜻이면 죄 없는 대통령도 감옥에 보낼 수 있다는 체험을 했다. 정치 목적으로 국가폭력이다. 네. 16절 국정원장직을 내려놓는 행동이죠. 2017년 문재인이 당선이 되니까 자기가 사표 내니까 후임원장 될 때까지 하고 해서 5월 31일까지 한 20일 됐는데 그해부터 바로 압수수색 나와가지고 2022년 6년에 걸쳐서 악몽의 순환이 시작했다. 17절 적폐청산의 사냥터가 된 국정원 351명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 조사받고 46명 구속됐고 이거는 근데 새로운 국정원 지휘부가 검찰 조사에 그냥 적극 그래서 이미 제출 수색도 아니고 세상에 기밀 문서를 그냥 다 내주는 시기가 됐습니까 이게. 당시에 검찰은 국정원 1급 직원은 무조건 구속 2급은 상황 따라 이해하는 불문 처리하라 뭐 그랬대요. 당시 검찰 지휘부의 책임자 3명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검찰이 뭐 윤석열도 있었고 한동훈도 있었고 모르겠습니다. 국정원 직원 조사 과정에서 세상에 조사받는 국정원 직원의 집하면서 너네 재산 언급하면서 또 거지로 만들겠다. 이거는 깡패도 아니고 신령을 산 40명 국정원 직원들은 다 경악하고 일나는 것이 무서워졌어요. 자신들의 하늘이 언젠가 범죄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적폐청산이 아니고 결코 형사처벌을 받을 게 아니고 모두 그런 의미에서 전부 정치행위니까 정치범이나 마찬가지예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정치범이라는 참으로 쪽팔린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가 신장된 정의로운 시대다고 억지로 부리지만은 문재인은 역사의 평가가 부지런하게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 18절 적폐청산 그 잔인한 처여. 세상에 이병호 원장이 나중에 사면 복권돼서 그 전에 훈장 받은 무공 훈장 또 연금 이걸 다 못 받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보험부도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이게 이 법에 의하면 끝나서 3년 후에는 보험부에 재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재심사 제출 소리가 너무너무 황당하다. 이게 반성문 약속하는 본인 진술서 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확인한 지역주민 3인 이상의 연명 나뉘어서 이게 뭐 양로 고원 등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확인서 기부금 영수증 하도 이게 어이가 없어서 고용주 변호사가 조선일보에 광고를 냈습니다.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세상에 국정원 출신 애국 안보 전사들은 말이지 그 가족들이 먹고 위해서 생활 어려우니까 택배기사도 하고 베이비시터 등이 나섰는데 생활고에 실험하고 있다. 반면에 좌익 활동자들은 수억 내지 수십억 보상금이 지고 있는 이런 부조리한 현실은 빨리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 정말 슬픈 일입니다. 정말 슬픈.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거 제대로 다 알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병호 원장이 이 책 참 좋은 책입니다. 우리 오정근 원장님, 이병호 원장님 전화해서 참 좋은 책 썼다고 전화 한번 해주십시오. 검찰의 공소장, 이병호 원장에 대한 공소장은 소설. 피고인 이병호는 대통령 박근혜가 국정원장 시켜주니까 고마운 뜻으로 세상에 특활비를 냈다고 하는데 특활비를 돈을 상납하기로 했는데 기가 막힌 구절이다. 나는 한 번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원장 시켜준 데 고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20절 대법원에서 뒤집힌 항소심 판결. 이 대법원이 이게 참, 난 대법원이라고 하지 말고 무법원, 없을 무자 무법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봅니다. 이 책을 보면서 너 막힌 것은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국정원장 회계직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법률 조항도 없어요. 이때 이 19명 판사 중에 제대로 판사 하나도 없었고 특히 대법관 중에서 이 사람들이 전혀 기가 막히다. 김명수, 권순일, 이기택, 박정화, 김선수, 조재현, 민유수, 천대엽 등등. 우리 국민들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로 남겨야 됩니다. 다음 5절은 한반도 위기 북한 체제의 본질. 핵개발은 김일성 신정체제 불변의 신앙이다. 북한의 핵개발 의지는 김일성 시대에 올라간다. 김일성은 6.25 전쟁 했지만은 미국의 개입으로 좌절됐는데 이걸 여기에서 교훈을 두 가지 깨달았어요. 미국에 대한 적의를 국시로하고 그다음 핵무기 개발이다. 북한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셈법을 가르칠 때도 야 미국 승량이 5놈 쏴 죽이면 몇 명 남느냐 이런 식으로 치면 돼요. 김정은이 바라는 명분 즉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고 우리 남한도 북한에게 인질이 대해서 무릎을 꿇지 않은 한 스스로 핵 호랑이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걸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
2절 반세기 전 미국 외교관 조지 캐넌이 경고. 조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소련의 공산체제는 달래거나 설득으로 될 게 아니다. 절대 안 된다. 장기적이고 인내심이 단호한 봉쇄정책. 단호한 봉쇄정책. 이것 때문에 레이건에서 소련이 해체된 게 아닙니까? 캐넌의 주장 대소 봉쇄정책. 이론이 근거가 됐고 우리도 이걸 해야 된다. 소련 체제가 해체된 데는 70년 걸렸지만은 북한 체제가 변 더 오랜 세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된다. 조지 캐넌의 봉쇄정책이 주는 역사적 교훈이라고 생각이 된다. 다음 3절. 조선이 없으면 지구도 없다는, 지구는 없다는 김일성 왕조의 위험한 유전인자. 이 말은 김정일이가 김일성 앞에서 했대요. 김정일이 배포를 나타낸 발언이 가지고 이거 유명해졌고 지금도 이 말은 김정일이 어록으로 했대요. 이 말 속에 김일성 왕조의 위험한 자폐적 DNA죠.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뭐 잘하면은 북한도 잘했다. 택도 없는 소리요. 우리가 베풀면 절대. 이명희 탈북 거부를 강제야. 탈북 거부를 그 두 사람을 강제 북송하는 게 그거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죽인 저 북한을 탈북상 물타기 하랬고. 그런데 이번에 전부 다 뭐 나왔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 법원은요. 우리 강양 박사님이 대한민국 내전 중이라고 하는데 법조계만큼은 대한민국이 패전이다. 법에는 내전이 아니고 패전이다. 패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4절. 햇빛이 아닌 정갈과 개구리의 우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이걸 읽었습니다. 2019년도 탈북 망명한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가 했다는 말이죠. 야, 햇볕 정책 택도 없어. 이것보다는 정갈과 개구리의 개구리. 아주 독충 정갈 개구리의 우화가 북한이 본성을 더 정확하게 짚고 있다. 정갈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개구리 등에 태워달라 부탁했다. 근데 개구리가 야, 너 독이 있는데 너 나를 쏘면 나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정갈이 그러면 나도 죽게 됐는데 내가 너를 쏠 리가 있냐? 개구리는 그 말 들어가지고 정갈을 태워서 강 가운데쯤 가니까 정갈은 독침으로 세상에 개구리를 찌르고 같이 강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갈은 죽기 전에 개구리에게 얘기했대요. 야, 독침을 찌르는 거는 내 본능이야, 본능. 북한의 핵 개발은 정갈이 독침이 보이는 북한 체제의 본성이다. 문재인 정부는 멍청하게 이런 걸 모르는 거래요. 알면서도 알면서 어디 갖다 나쁜 놈이죠. 북한은 설득으로 변할 체제가 아니다. 힘의 논리로 억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 체제의 본질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5절 가난한 북한 체제의 내구성. 어떻게 가난을 그렇게 잘 견디냐? 어떻게 그렇게 잘 견디냐? 그렇게 200만 명이 고난이 행군하면은 폭동도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병헌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엘리트 탈북자 10명에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소견을 한번 써보도록 했대요. 야, 어떻게 그렇게 되냐? 결론은 뭐냐? 공통적으로 한 거는 술취됐다, 길들여졌다. 폐쇄적 환경에 다른 삶을 모른다. 다르게 무지와 정보의 경륜을 공통적으로 지적을 했더라. 북한에게 가난 운명처럼 프랑스 대표 지성 앙드레 말로가 가난하면 적을 선택할 수 없다. 우선은 가난에 지배당하고 결국은 운명에 지배당하게 된다. 김정은도 앙드레 말로가 지적한 가난이 주는 체제의 비밀을 알고 있다. 북한 주민에게 복리증진해주면은 결국은 비수가 될 수 있으면 이거 지금 탈북자하고 아주 의형제 맺고 있는 김태사님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새마을운동, 천리마운동 다 절대 북한은 주민을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다. 6절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는 이유. 김정은이 핵상용 위협은 절대로 경수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하나는 미국의 핵구산을 불러서 핵군영을 이루는 방법. 두 번째는 강력한 국제 대북 경제 제재 유지해서 북한이 무시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압박 수단을 해야 된다. 문재인이가 매달렸던 대화를 위한 대화는 절대 무의미하다. 전혀 할 수가 없다. 방법이 없다. 문재인도 이거 알면서니까 더 나쁜 놈이죠. 7절 박근혜 대통령 강력한 대북 제재 리더십을 결단했다. 즉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모멘트 오브 트루 진실의 순간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대북 개성공단도 폐쇄하고 하고 그랬대. 그때 개성공단 폐쇄 그래도 24시간 주면서 우리 주민들을 인질 잡지 않은 것이 그래도 안 돼 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인식은 박근혜 대통령과 판약이 달랐다. 몽상가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역사의 변기로 사라졌는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다. 8절 평화 통일을 만들어야 국정원의 소명. 국정원 여러 가지 대북 프로젝트가 있는데 북한 내에서 반응이 많았다. 탈북자의 증가, 엘리트 탈북자의 증가, 13명 유경식당 종업원 탈북을 포함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된다. 태영호 공사를 비롯해서 두 자리 숫자 북한 고위직 탈북. 그런데 난데없이 남한에서 촛불시가 일어나고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등장했다. 북한 주민의 희망을 심는 철퇴를 맞았다. 이런 거를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돼. 국민들이 알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북한 주민에게 그들이 순치된 삶, 길들여진 삶이 아닌 다른 세상도 있구나. 다른 삶도 있구나. 깨닫게 하고 대한민국이 그들의 희망임을 제시하는 국정원의 숨은 노력은 지속돼야 된다. 이걸 국정원이 해야 되는 숙명이다 하는 거죠. 9절 CIA, 모사드도 아닌 대한민국 국정원이다. CIA나 모사드나 다 특이 있지만 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만이 가는 국정원일 뿐이다. 미국의 경우는 5대 정보기관이 있고 17개 뭐가 있는데 정부 요원이 10만 명이요. 예산도 대한민국의 100배 이상 될 것이고
근데 인구가 적은 800만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도 근무요원에서 국정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예산도 많을 것이고 영국 정보기관은 아예 두 가지로 MI5, MI6 그렇게 되고 있다. 어느 정부 부처 공무원보다 가장 애국적인 국정원 직원들이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안타깝고 참담하다. 근거 없는 비난과 비난을 수시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정보기관은 늘 침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10절 전 세계에서 북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트라이앵글 삼각 한미일 삼국 간 정보 안보 협력 이건 중요한 축이다. 그래서 당사국 우리나라 정부가 이 기관 협력 체계에서 선도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인데 국정원을 이렇게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다음 6절에 1절 망가진 국정원의 핵심 정보 기능 국가 정보 업무는 두 가지 국내 보안 해외 정보 분야.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국내 보안 분야를 사실상 해체해버렸어. 국정원을 반쪽짜리로 만들어버렸어. 어느 국가도 세계 어느 국가도 자기 나라 국내 정보 기능을 이처럼 스스로 망가뜨려. 이걸 자포자기. 2절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폐기 및 경찰 이관. 이게 북한이 70년 소원을 70년의 오머불만 기다리던 소원을 문재인이가 북한 성취해 준 거예요. 이게. 대공수사권이라는 게 간첩자는 기능만 있는 거 아니죠. 출처를 보여야 돼. 출처. 그거 국정원만이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경찰이 합니까? 간첩 수사는 형사사건 수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고난도 작업이죠. 이걸 어떻게 경찰이 다 합니까? 완전히 3D 업종인데. 실제로 노무현 정권은 진행 중인 간첩 수사를 중단시. 당시 1심의 간첩 수사. 이걸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3절 국내 보안 정보 기능이 와해. 국내 정보 기능이 없는 이상한 나라다. 정보 업무의 수행은 사람을 파악하는 것인데 대공 방첩 테레도 모든 정보원은 사람을 하려고 하면은 누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공개된 SNS, 페이스북 등도 다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데이터 유지해야 되고 근데 이거를 민간 사찰이다 뭐다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전 세계 정보기관이 모두 하는 일이다. 물론 하는데 불법적이어서는 안 되죠. 하지만은 지금 국정원도 이런 금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적 마인드를 가지고 하고 있다. 4절 세계 최강의 정보기관은 미국 정보공동체다. 미국 정보공동체는 정말 대단하죠. 17개 정보기관을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처럼 정보 역량이 큰 데는 없다. 지리정보국은 세상의 우주 공간에 그냥 탁구공을 식별 정도로 해상도로 지닌 정찰 위성도 있다. 카딜러 NGA 부장 지리정보국. 이 사람이 북한의 목함 도발 당시에 NGA 80%가 북한 감시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된 적이 있었다. 인상이 깊었다. 이건 정보는 꿈의 역량이다. 유사시에 이 가공할 역량을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감동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미동맹만큼은 정보협력 측면에서 소중한 우리 안보 자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걸 우리 국민들 알아야 됩니다. 5절 전투로 단련된 이스라엘 정보. 이스라엘은요 48년 건국기에 사실상의 전쟁 상태에 있는 나라. 저강도 전장 상태가 항상 일상화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사드는 다른 나라 정보기관하고 틀리대요. 여기서 암살도 하고 뭐하고 엄청나게 되는데 그러면 한국도 지금 휴전 상태 아닙니까? 한국도 휴전 상태. 우리 이스라엘 모사드 만지해야 되죠. 이스라엘 정보당국도 하마스 대규모 침공 계획 탈취에 실패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같은 정보의 대실패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자, 다음 마지막 7장 미래를 위한 제언입니다. 국정원 정보 역량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 국정원의 강화는 우리나라의 국가안보 강화와 직결된다. 그러나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지금 시작해도 오랜 기간 숙성하고 축적되고 하는 시간을 거쳐야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다음 2절 국가안보준출기관 위상이 복원 NIO 미국 NIO 같은 역할을 안보실장을 정책 보좌를 시스템하면은 그러나 우리나라도 각 부처마다 안보 정책 보좌를 하게 되면은 국가안보 운영 방식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다음 3절 정책 구성을 위한 상상력이 최고화. 박근혜 대통령은 상당히 그렇게 아이디어를 많이 냈다 그래요. 그래서 상상력은 미래 정책 구상의 핵심 요소다. 국정원이 이를 상시적으로 이게 또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게 했죠. 그 아이디어를 중앙정보부가 또 구체하고 부처에 보내고 그걸 또 했고. 4절 역경과 시련을 넘어 새로운 도하에 걸려요. 그래서 저자께서는 혁신과제 1 국정원법을 빨리 개정을 바꿔야 된다. 혁신과제 2 국내 보안정보 기능을 보고시켜야 된다. 경찰이 조사는 안 된다. 혁신과제 3 첨단 과학기술 활용을 통한 정보 역량 고도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혁신과제 4 정보 분야를 베테랑 양성을 위한 인사훈련. 이가 중요한 것이죠. 국정원 직원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헌신을 통해 잘못에 빠지는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구하고 안보를 지키는 최일선에서 활동을 한다. 자, 맺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대정부와 모사드의 모토가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화를 누리니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략센터로서의 국정원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국정원은 최고의 강한 정보기관, 현명한 기관, 스마트한 기관, 날카로운 샤프한 기관 그렇게 해야 된다. 또 이거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국정원들이 사기는
오로지 대통령이 관심이 만에 달렸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책을 다 읽고 난 발제자 신백훈 의병에 감사함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정원 직원을 너무 몰라줬다. 얼마나 많이 마음이 속상했을까. 너너 제1장 제1제 인부지 불원이면 불력군주 하와라.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아니면 군자답지 않느냐니까. 저도 이게 제 인생의 좌우명인데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고 가치를 위해서 하면은 아주 국정원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국정원 직원에 감사드리고, 우리 국민들이 국정원 알아주기 운동을 의병 차원에서 하고 싶다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은 십자가를 받을 때에 예수님 죽여라 예수님 죽여라 인간들에게 했던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하면서 아버지 용서해, 이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나이다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악이란 게 뭐냐, 악은 무지하게 모르는 거다. 모르니까 악이지. 그럼 우리 국민들이 국정원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럼 민주당이 그 얘기다 뭐 얘기하면 그냥 동조하거나 동조하지 않더라도 그냥 무심하면은 저 민주당이 나쁘다 민주당은 저 이적죄다 여적죄다 아니면은 이적죄 공범이나 마찬가지다. 큰 얘기를 저는 발제자로서 강력히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로 들어가셔도 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저자해 주신 이병호 전 국정원장님께도 감사와 그리고 존경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마련해 주신 오정근 자유시장 연구원장님, 부산의 우리 바른청년연합회 청년 애국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